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5년 11월 5일, 예, 오늘 수요일입니다. 오늘 저희 파워시황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늦다 보니까 조금 시작이 늦었습니다. 예. 일단 지금 분위기는, 네, 이제 드디어, 예, 본격적으로 이제 조정이 좀 들어온다라는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한번, 뭐, 이렇게 쭉 상승하던 주가는 항상 보게 되면, 그렇다고 해서 뭐, 지금 이 자리가 완전히 뭐, 투매가 나올 자리냐라고도 아직은 생각이 안 들어요. 왜냐면 지금까지 계속 좀 더 길게 볼까요? 미국 시장 중심으로 먼저 본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조금 좀 줄여볼까요? 예. 계속 어떻게 보면은 지금 지난번 그 5월달 때부터, 그러니까 4월달 말에 나왔던 흐름들부터 미국 시장의 가장 큰 특징은 요 단기, 그러니까 중단기, 그리고 또 단기 이평선 사이에서 고점을 한 번도 이탈을 제대로 안 하고 그 정도만 들어왔다 그러면 바로 딱딱 터내가면서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물론 이제 출렁임이 나오긴 했었지만 그거 잡고 움직인다라고 했던 모습들을 봤을 때 조금 긴 시각들은 여전히 추세가 이상 없다라고는 움직여 왔었는데 지금 이제 최근에는 실적 발표들 이것저것 나오기 시작하고 주가가 좀 많이 올랐다는 관점 쪽에서 약간 노이즈가 좀 생기기 시작하고 게다가 제일 중요한 거는 죄송합니다. 지금 시점에서 셧다운 얘기 좀 드렸었고 거기다가 연말에 대한 쇼핑 시즌에 대한 우려감들 이런 게 나오다 보니까 게다가 또 금리 안 내릴 수도 있대요. 뭐 이런 게 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지금 시장이 많이 올랐으니까 밸류에이션 부담 이거에 대한 얘기가 가장 크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도 만약에 미국 시장이 오늘 밤에 요런 자리들 뭐 23,000원대 초반 이나가면 요 직전 정도 그래서 23,000대 안에서 크게 변화가 없고 약간 주춤했다가 다시 또 올라가기 시작한다. 그럼 뭐 추세 또 이상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아니면 혹시나 지금 풀린 거 없는데? 라고 해서 좀 많이 올랐다는 차원에서 시장에 압박이 들어온다. 그래서 혹시 이렇게 강한 요 지지권 안까지 그러면 한 22,000, 한 500 정도까지 또 들어올 수도 있겠지만 뭐 지금 일봉상의 지지권은 좀 강한 상황들이다 보니까 일단 좀 분위기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쪽에서 특별히 지금 뭐가 안 좋다, 뭐가 잘못됐다라기보다는 꾸준히 올라온 주가에 대해서 약간 이제 의문을 던지기 시작하다 보니까 미국 시장이 그렇게 보여지는 과정으로 간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모습들 쪽에서 물론 이제 이게 다우는 0.2% 하락, 예, 그리고 또 S&P 500도 좀 낙폭을 보였지만 딱 비슷한 자리예요. 그 자리 쪽에서 일단은 딱 스탑 멈칫했던 모습들이고 물론 주가가 저가다 보니까 걱정은 되는 상황들이긴 하지만 그런 분위기였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이케이 지수도 어제 보니까 고점에서 이제 나도 힘들어 거의 코스피랑 비슷한 모습들이죠. 고점에서 나오는 모습들 그런 상황 쪽에서 두 흐름들이 나왔고 중국도 약간 좀 주춤한 모습들 그리고 또 요즘은 홍콩 증시는 별로 뭐 그렇게 썩 좋지 못하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아시아 증시도 달리던 게 약간 좀 힘들어요 하는 모습들이 좀 이어지다 보니까 나오는 변화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얼만큼 또 지지권을 마련해 가느냐가 제일 중요할 것 같고 이게 뭐 좀 그냥 조정할 때가 됐다라고 생각해서 덤덤하게 차분하게 볼 생각으로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변화 보셔야 될 것 같고 미국 시장에서 나왔던 돈들 한번 좀 체크해 볼까요? 일단 달러는 다시 100대 들어갔습니다. 달러 강세. 10년물은 금리는 약간 이제 정체 고민하는 모습들이고요. 달러가 강세로 간다. 되게 특이한 현상인 것 같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셧다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달러가 부족해지다 보니까 오히려 매수가 좀 몰린다? 이런 쪽으로 뭐 그때그때마다 해석하는 게 다르죠. 예, 근데 그런 상황으로는 보고 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원래는 제가 알기로는 셧다운 기간 동안에 약간 또 그러면 또 신용평가기관들도 근데 뭐 하는 거냐 그러면서 되게 좀 날쌘 반응이 나오게 되면 그에 따라서 달러 약세 금리도 생각보다 좀 주춤한 모습들이 나오는데 이번엔 좀 반대네요. 네, 그런 상황인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약세가 뚜렷한 게 워낙 약세가 13원이나 올랐어요. 1440원대. 쉽게 이탈하지 않는 모습들입니다. 1,400원대는 이탈은 뭐커녕 계속 워낙 약세가 계속 이어지는 모습들이고 여기서 이제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요즘 우리의 M2 즉 통화 증가율 보게 되면 글로벌 국가 쪽에서도 몇 손가락 안에 꼽힙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최근 한 1년 그래서 지난 정부 때도 그랬고 이번 정부 때도 약간 이어오는 기준은 계속 또 돈을 확대시키기 시작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환율이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게 현실인 것 같고요. 게다가 비트코인, 이더리움이 낙폭이 큽니다. 지금은 일단 이게 좀 투매인지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아직 투매의 성격이 나온다 그러면 그때 진입하려고 일단 조금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좀 많이 밀리네요. 예, 그런 쪽에서 시장 분위기를 또 하나 대변하는 쪽들이 가상화폐다 하는 쪽들도 나오고 있는데, 뭐 한간에는 그런 거 있습니다. 그 비트코인 줄여서, 그리고 또 가상화폐 줄여서 그걸 가지고 주식시장에 산다. 뭐 논리가 맞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거의 위험자산의 성격의 흐름들로 봤을 때 그게 그렇게 해서 글로 간다? 그것만은 또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위험자산에 약간 경고음 비슷하게 좀 들어왔다는 사실에 여기서 이제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일단 이제 약간 낙폭 커진다 그러면 계속 관심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가가 이제 일단 60달러대 초반이고 큰 아직 의미가 없고, 가스가 올해 들어서 좀 가장 최고치 쪽으로 갑니다. 일단 겨울때 다가오다 보니까 나오는 변화인데 그 이상으로 자극하는지도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또 금 다시 4,000달러대 밑으로 빠지기 시작하고요. 은, 구리 모두 다 낙폭을 키웁니다. 즉 지금은 everything rally, 그러니까 모든 게 다 강세로 가다 보니까 하나씩 이제 이탈한 현상, 가상화폐 이탈하고 거기다가 이제 원자재 이탈하고 마지막으로 지금 조금 좀 숙여야지, 그래서 이제 위험자산이라고 하는 이제 주식도 약간 좀 흔들흔들하고 이런 현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쪽으로 해석을 하는데, 누가 어디서 먼저 자리를 잡느냐, 그래도 실물 경기 반영되는 주식이 좀 그러지 않을까 싶긴 한데, 네, 이것도 체크를 하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오늘 국내 증시죠. 오늘 국내 증시 어떻게 될 것이냐 라는 쪽들에 대한 변화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야간 선물은 0.8%가 약간 뭐 또 1% 더 빠진다라고 봐야겠죠. 그러면 40포인트. 그러면 4,080선 정도쯤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국 증시도 일단 지금 비슷하게 여기 요 자리에서 한 번도 이탈하지 않고 계속 요 단기 평선 따라서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은 피곤해라고 쓸 수밖에 없는데, 아니 1년에 70% 오르는 시장이 이거 무슨 짐바브웨입니까? 아니면 저희가 무슨 어디 물론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증시 시가총액 규모를 보게 되면 1%, 2%도 안 되는 이런 국가다 보니까 그럴 수는 있겠지만, 이거 올라온 거 되게 상당히 많이 올라온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언제든 조정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럼 이제 조정 시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여러 가지 이제 고민을 할 수 있는 시점이 들어온 건데, 근데 거기다가 이제 많이 4천선이 웬 말이에요, 저희가.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건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 무슨 그러니까 시장이 어떻게 갈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해라라고 정답이 있는 것도 아닌데, 차라리 그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제가 보기엔 더 사기꾼이나 협잡꾼이나 선동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니 그거는 다 저희마다 좀 다른 상황들이고 다른 변화를 가지고 또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데, 무조건 내 말이 맞다 라는 식으로 그렇게 끌고 가는 거는 과연 그럼 그런 사람들은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해답을 원합니다. 근데 저희 같은 트레이더들은 그게 아니에요. 언제든지 그런 사람들 틀릴 수 있고 언제든지 내 생각이 틀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러면 이제 많이 무거워졌으니까 조정이 들어오게 되면 어떤 조정이 나올 거고 시장의 색깔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걸 판단해 가면서 그 다음에 같이 또 흐름들을 맞춰가는 게 가장 핵심적인 거고, 어차피 주식시장이 이렇게 올라왔을 때도 최소현금은 갖고 왔었습니다. 그런 상황 쪽에서 그러면 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그렇게 바라보는 게 더 중요하지, 우선 A는 B다 라는 식으로 딱 잘라서, 솔직히 그것도 그래요. 아니 이럴 때 기회로 반도체는 사야 된다, 물론 맞죠. 근데 사야 된다 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더 커질수록 주가는 더 조정이 나옵니다, 오히려. 근데 그런 것도 다 감안을 해서 저희 같은 이제 타이밍까지도 감안하는 트레이더들은 그런 모든 것들을 고려하면서 봐야 되겠죠. 그래서 단기간에 낙폭이 좀 더 벌어지겠다 그러면은 좀 더 기다리다가, 아니면 그때 시장은 그러면 다른 또 수단맥 쪽에서 이제 막 돌아오는 쪽들이 좀 강하다 그러면 그런 것도 볼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약간 여러 가지 시속 게임들도 같이 보되, 너무 이제 그런 한쪽 방향으로 강하게 얘기했는데, 저는 무슨 자기가 다 알고 있다든지 답을 주는 사람들, 이런 쪽의 의견들은 저도 그냥 위안이 될 수는 있죠. 이상 없대. 하지만 그게 그런데 취하다가는 나중에 내 전략들이 사라집니다. 그들의 전략이지 그의 전략이지 그게 내 전략입니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런 것도 좀 잘 보강해 가면서, 중요한 거는 일단 지금은
일단 요거는 이제 무너지게 생겼어요. 그러면 아니면은 오늘 같은 날 일단 무너졌다가 이제 뭐 저거 한번 볼까요? 지금 요거보다는 제가 보기엔 분봉이 더 잘 보이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은 일단 시작이 어제 여기서 시작하게 아까 4080 제가 에어클래스에서도 말씀드린 게 일단 내려오기 시작한다. 그렇게 되면은 1차로 여기 4130, 2차로 4080선 여기서부터 이제 또 추가로 흔들릴 가능성을 대비하자. 그리고 현금을 준비를 해달라고 말씀드렸어요. 조금 좀 늘려달라고. 그래서 뭐 한 뭐 20%대 밑으로 그렇게 어제 말씀드린 거는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제가 전략에 쓴 거. 그렇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4080 다음에 어딜까요? 그러니까 지금은 갭 상승을 내었던 자리를 하나씩 이제 좀 훼손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변화가는 과정이죠. 그러면 그걸 잘 보시게 되면 또 여기 볼까요? 그러면 여기가 4030일 거고요. 4030 쭉 써볼게요. 그리고 또 여기가 갭이 나온 자리가 있죠. 여기까지 그러면 3950입니다. 이렇게 또 어떤 갭 나온 부분들과 흐름을 보게 되면 다음 쪽을 이렇게 예측해 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중요한 의미 있는 자리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그러면 자리가 들어오는데 그때 그러면 이걸 무너뜨리는 게 뭐 지금까지 많이 올랐던 반도체, 뭐 조선, 뭐 방산 뭐 이런 섹터들이다라고 하면 그게 여기까지 들어왔는데 지수가 여기서 버티는 것들을 확인하고 나게 되면 이때가 이제 매수권이 들어왔구나라고 하면서 다시 비중을 늘려야지라고 생각하는 게 정확한 트레이더의 입장이 아닐까요? 무조건 밀리면 매수라고 했다가 그럼 샀더니 더 밀려요. 그럼 뭐 우왕좌왕 손절해야 돼 말아야 돼? 그런 상황들이겠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 조정시 매수 관점은 저는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언제 어디서 어떻게 지지권이 만들어가지는 지금부터 보자라고 보면서 4080 그러니까 워낙 또 이게 약간 보수적으로 밑으로 잡다가 이번에는 또 오히려 그런 거 다 무시하고 계속 올라온 상황이다 보니까 그것도 또 안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일단 지지권들도 분위기가 약간 좀 쎄해진 관점 쪽에서 어느 정도 어디쯤 또 맞춰가는지 그걸 보면서 돌다리 두드려가면서 들어갈 시점인 것 같고 만약에 지금 현금이 하나도 없는데 뭐 레버리지 쓰신 그런 건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현금 하나도 없는데 대응할 여력이 없는데 그러면은 전화하세요 와이프한테 여보 지금 기회가 왔어 그러면서 다시 얘기를 하시든가 아니면은 연금 이거 내가 단데 주식이 이거 단데 그러면 주식 좀 많이 올라가는 것들 뭐 지금 이번에 뭐 50% 올랐다가 이번 조정받아서 한 40% 됐다 이거 아까우세요? 그렇다고 근데 현금이 하나도 없으세요? 그럼 차라리 그냥 이런 종목이라도 줄여놓고 그래서 갖고 있다가 그걸 가지고 좀 어느 정도 다시 시장 맞췄을 때 야 나 저거 사고 싶었는데 그런 거 사면 되겠죠. 그런 관점 쪽에서 지금은 지지권과 흐름을 타진해 가면서 보시는 게 더 좋겠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일단은 보고 대응을 하겠다. 저도 정답이 없어요. 정답보다는 시장이 벌어지는데 어떻게 최선의 대응을 하겠다가 가장 큰 정답입니다. 그렇게 보시면서 가셨으면 좋겠고요. 미국 시장 내용들 한번 또 추가로 조금 더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별 내용보다 팔란티어가 실적 발표했는데 밸류에이션 부담.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테슬라와 팔란티어를 가장 많이 얘기하는데 어떤 때는 또 시장이 환호해요. 어떤 때는 또 시장이 실적 잘 나와도 이거 봐 하면서 걱정하고 있어요. 참 그게 시장의 변동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흐름들이 나오는 것 같고요. 그런 관점 쪽에서 일단 어제 나왔던 변화 보게 되면 나스닥이 2% 빠졌고 러셀 1.7% 나스닥이 더 많이 빠졌네요. 반도체 지수가 4%대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AI로 인해서 올라갔던 종목들이 경계감이 좀 컸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많이 올랐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4월 급락 이후에 반도체 지수만 100% 넘게 폭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시장에서 부담감이 좀 크다는 쪽들 그리고 또 선행 PR 또 조정받게 되면은 이제 지금이 어딜까라고 해서 약간 이것저것 또 찾아보는 거죠. 선행 PR이 23배다. 주가가 많이 올랐다라는 쪽들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생각보다 어떤 시장의 반응들이 좀 그렇게 나왔다는 거고 이거는 그때그때마다 좀 그래요. 그때마다 어떤 때는 이거 이 정도로 실적 나오니까 괜찮아 라고 볼 때도 있고 조금 조정받을 때 되게 되면 이런 현상이 나오고 근데 지금은 아시는 것처럼 약간 뭐가 풀리는 것 같지 않은데 미국에서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 이거 제대로 알고 왔습니다. 지지율이 37%래요. 지금요. 역대 대통령 중에서 그러니까 초기 치고는 지지율 하락세가 좀 크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중에서 가장 불만의 요인들은 경제 여건 이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세를 통해서 마구 압박이 나오다 보니까 물가가 올라간 거에 대해서 미국 시민들은 강하게 좀 반발을 하고 있는 현상들이 여기서 나온다고 봐야겠죠. 이런 관점 쪽에서 뭔가 이제 좀 실마리를 찾아가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그 실마리의 첫 단추를 지금 시장에선 그걸로 보는 거죠. 네. 첫 단추를 죄송합니다. 셧다운을 얼마나 잘 풀 수 있을 것인가 거기서 바라보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런 쪽에서 잠깐 물 한 잔 마시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는 또 네, 그렇게 나오네요. 이제 AI 버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지금 시장에서 그 마이클 버리 선생님 있죠? 마이클 버리 선생님이 9월 달인가 기준으로 봤을 때 팔란티어를 비롯해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보이 포지션의 한 80%를 예, 공매도를 했다라고 하면서 이게 또 지금 얘기 나오기 시작하네요. 아니 근데 9월 달에 했는데 10월 달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강했는데 터질 정도로 가만히 있었을까요? 그것도 모르는 거죠. 그런 쪽에서 약간 이렇게 되다 보니까 내가 맞지란 쪽들 내가 했제 좀 많이 올랐다고 했제라는 사람들이 이제 좀 총출동하는 상황들이죠. 예, 그런 쪽에서 일단 지금은 약간 뭐 어떤 특별하게 뭐가 안 좋았다기보다 시장이 좀 슬슬 경계감을 좀 키웠다 그런 쪽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종목들을 보게 되면 특별히 볼 게 없습니다. 뭐 다 빠졌어요. 예, 엔비디아 4%대, 마이크론 7%대, 이것도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하락률에 버금가게 밀렸던 모습들이죠. 예, 그런 상황들이고 지금 AMD도 실적 괜찮았습니다. 실적 앞두고 예상 상회한 실적으로 괜찮았습니다. 근데 시간은 3%대 하락하네요. 지금 분위기가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보니까 아리스타 네트워크도 예상을 상회한 실적인데도 마진율이 예상을 하회했다. 또 급락이 나오기 시작하죠. 예. 하필 요런 때 걸려가지고 또 그러네요. 그런 모습들이고 AI 클라우드 뭐 대부분 다 쭉쭉 빠지고 자동차 고평가 얘기 나오는데 그럼 버틸 수 있겠습니까? 테슬라도 아마 팔란티어 다음으로 고평가다 보니까 5%대 빠져버리고 네 이런 모습들이죠. 전기차 밀렸고 애플만 방어했네요. 애플이 그나마 실적이 그래도 되는 빅테크 이런 쪽으로 나오기 시작하면서 버티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들. 그리고 요거 오늘 특이했어요. 알파벳이 태양광 TPU 위성을 활용해서 우주 AI 컴퓨팅 확장 프로젝트. 점점 더 예, 약간 빅테크 기업들은 뭔가 스토리가 더 확장되네요. 이거 조금 더 공부해 볼게요. 그래서 변화를 보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은 태양광을 활용을 해서 우주 비행과 그 컴퓨터 안에 들어가는 양자 컴퓨팅을 통해서 뭐 가속화되는 뭐 약간 저희가 스타트랙 있죠? 그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잠깐 보고 이거 재밌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중에 한번 좀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고 팔란티어만 8% 빠졌고 뭐 나머지 종목들 다 그렇죠. 소프트웨어 쪽들도 다 밀렸고 양자 컴퓨팅 버티겠느냐? 이쪽에서 또 모건 스탠리가 상향했어요. 근데도 아이온큐 빠집니다. 지금 목표가 흐름보다 시장 분위기가 더 강하다고 봐야겠죠. 원자력도 두 자릿수로 오클로 뉴스케일 한 두 자리로 밀리네요. 네, 그런 모습들이고 비트코인 관련주들 또 다시 낙폭 크면서 코인베이스 이쪽도 낙폭 크고 예. 그리고 이쪽은 좀 버티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나마 제약바이오가 좀 버티긴 버팁니다. 그래서 화이자는 실적 부진해서 좀 약간 좀 그렇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일라이릴리, 노보노디스크 이 정도면 시장 대비해서 잘 버틴 거죠. 메세라가 20%다 올랐네요. 그러면 이거 연결된 D&D 파마텍 이 얘기는 지난번 올라올 때 말씀드렸었죠. D&D 파마텍이 6종 중에서 그 중에 한 종 갖고 있는 쪽을 D&D 파마텍이 라이센스가 한 거기 때문에 연결이 될 수가 있겠죠. 이거 몸값이 올라간다, 내 몸값도 올라가 라고 라이센스가 대상이기 때문에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보게 되면 기술 수출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보게 되면 일단 계속 또 이쪽들은 조금 관심이 높아지는 분위기일 것 같고요. 그 밖에 어제 밀렸다가 뭐 머크나 이런 쪽들은 약간 경기 방어적 성격들 이런 게 부각받으면서 조금 더 강했다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폭탄 테러도 뭐 위협이 있었네요. 아이고 이거는 그러다 보니까 폭탄 테러 위협 항공도 셧다운이 계속되면 될수록 그 공항 통제사 같은 사람들이 출근을 못하다 보니까 항공에서 큰 공백 생기고 사고 날 수 있다 뭐 이러다 보니까 이쪽들도 좀 낙폭을 키웠네요. 하지만 유통주는 이제 방어적 성격 나오기 시작하면서 조금 버팁니다.
근데 이거 가지고는 아직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 그동안 많이 올랐던 것들이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많이 오르게 되면 또 조정이 나와요. 그런 과정 쪽에서 미국 시장에 대한 변화를 지켜보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단식의 움직임들 계속 또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다. 그렇게 일단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기사를 통해서 이제 이것저것 한번 뉴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게 되면요. 일단 그래도 지금 정부는 계속 힘을 실는다. 한쪽에서 3차 상법 개정안 연내 통과가 목표가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법안 발의된 내용들을 가지고, 얼마큼 또, 후속 대책으로 이어갈 수 있겠느냐. 지금 정부의 입장은 일단, 부동산을 막아서 이걸 가지고 계속 또 증시로 들어올 수 있을 만한 그 건전한 자금 아니면 약간 좀, 자금의 성격을 우리가 부동산에 치중된 거를 좀 바꾸자는 여러 가지 의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쪽으로 가는데, 그러면, 한국 증시의 가장 큰 특성, 그러니까 바이앤홀드를 할 수 있을 만한 이제 여러 가지 조건들을 바꿔줘야겠죠. 그런 쪽에서 일단 이거 가지고 뭐 당장 무슨 변화가 있겠느냐. 뭐 그래서 이걸 추진한다고 해서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밸류가 바로 올라가겠느냐. 뭐 여러 가지 논리도 많습니다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안 하는 것보다 예전과는 생각도 못한 일들이 지금 바뀌는 상황이라고 하게 되면 여기 그렇게 뭐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그래서 뭐 자꾸 이제 정부가 중간중간에서 나오는 정부 성격 때문에 당의 성격 때문에 부자 감세 이거 가지고 발목만 안 잡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배당 노석 분리과세 관련된 얘기들이나 뭐 추가로 또 얘기 나오는 것들 이거는 조금 더 속도를 내주셨으면 좋겠고 그런데 아주 미묘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일단 어제 보니까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쪽에서는 코스피 5천 당연히 가능하다. 뭐 시원시원하게 좋으네요. 근데 요런 내용들이 나와요. 10년 동안 수익률을 분석해봤더니 부동산 예금 주식 중에서, 그러니까 예금은 당연히 못 따라가죠. 예금은 지금 물가 상승률을 못 따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쪽으로 보는데 주식이 수익률이 가장 높았다. 단기 매매로 손실을 보는 경우가 많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주식이 가장 효율적인 자산. 이게 비밀이 있습니다. 네, 지금이니까 그렇죠. 지금이니까 만약에 작년 기준으로 이걸 봤다. 아닐걸요. 그러니까 10년 동안의 그 10년의 끝자락이 어딘지 그게 중요하죠. 이렇게 좀 주가 많이 올랐다 만약에 조정을 받고 10년 사이에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것도 달라져요. 그러니까 만약에 반도체 사이클들이 이렇게 하향되어 있는 이점에서 과거보다 지금 10년 주식의 사이클 본다 그러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지금 시점이다 보니까 이렇게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데 제가 솔직히 살짝 걱정되는 거는 이런 얘기들입니다. B2에 대한 시각도 달라지고 있다는 거. 그래서 B2는 그동안 나쁘게 봤었는데 레버리지 일종으로 볼 수 있다. 레버리지 투자한 형태로 볼 수 있다. 이거는 금융위원장께서 할 얘기는 제가 보기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좀 오버하셨습니다. 시장이 좀 올라가다 보니까 이거는 이것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거는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내가 감당할 정도의 레버리지 정도만으로 얘기를 하셔야지 이걸 레버리지 투자의 한 형태로 본다. 이거는 너무 나가셨어요. 그러다가 만약에 이를 통해서 혹시나 지금 신용잔고가 25조 다 넘어가 있지는요, 가파르게 올라왔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걸 정당화시킬 수 있겠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쓸 수 있을 만한. 그래도 25조가 지금 시가총액 올라오고 대비해서 그렇게 크지 않다 보니까 감내할 수 있겠다고는 할 수는 있겠는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욕심입니다. 인간의 투자의 욕심이 이끌어가는 결과는 항상 끝이 좋을까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신용, 대출 이거는 안 하시고 내 흐름 이렇게 가다가 차라리 지금 같은 경우 시장이 좀 가다가 이제 조정이 좀 본격적으로 나와요. 근데 도저히 이제 돈 나올 구석이 없고 좀 다 막혀 있는데 이게 기회다 생각하게 되면 그때는 잠깐 정도 들어갈 수는 있겠는데 그것도 만약에 반등하게 되면 신용 들어가는 것부터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내 돈인 줄 알고 이게 가장 큰 핵심은 이게 내 돈인 줄 알고 신용이 그대로 다 내 돈인 줄 알고 매매하다가 그게 나중에 갔을 때 더 크게 타격을 받는 거죠. 꼭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는 그냥 정부가 신용 써도 된대. 이 비트 해도 된대. 이거 아닙니다. 그런 쪽에서 이걸 개념을 지금 비트의 개념을 부동산 전세 대출 끼고 부동산 사는 거랑 똑같은 걸로 보는 이런 시각인데 그거랑 전혀 다른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강제 반대 매매라는 게 있기 때문에 더 무서운 거예요. 제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제 계좌 어렸을 때 3개 달렸던 게 다 이쪽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쪽인 것 같고 AI 대전원에서 이제 어제 보니까 AI를 28번 외쳤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만큼 예산안 통과할 때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해서 이렇게 나온다.
그건 핵심은 이쪽이 맞습니다. 근데 단기적으로 조금 많이 오르다 보니까 나오는 변화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게다가 또 요런 얘기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OLED 전원이 복귀 효과가 되고 있다. 그래서 2018년도 출시될 맥북 에어도 OLED가 탑재될 계획이다. 그런 쪽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지금 거의 이제 라인업들이 3년 뒤부터 이제 OLED로 전환되면서 지금 가속화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변화들이 앞으로 OLED를 더 많이 쓰겠죠. 그런 쪽에서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보게 되면 일단 이쪽에서 그러면 중국 라인들 다 지금 제대로 공급이 안 되던 쪽으로 볼 텐데 이걸 다 수혜가 어디겠냐? 삼성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와 함께 거기 들어가는 지금 저희가 반도체 소비장도 보게 되면 반도체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반도체 디스플레이라고 하는 이쪽에서 같이 들어가면서 성과를 냈던 기업들이 그러면 이쪽에서 변화가 들어오기 시작하네. 그러면 투자를 약간 또 병행 투자가 되겠죠. 대표적인 소재 업체들 같은 경우 거기다가 소재, 화학 소재 이런 쪽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걸맞추면서 둘 다 좋아지기 시작한다 그러면 분명히 날개를 달 회사들이 더 많아집니다. 그런 걸 또 체크해 보셔야겠죠. 네, 그런 것도 하나의 변화다라고 보시면서 여러분들 맞춰가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오늘 또 두려우실 겁니다. 오랜만에 조정 나오게 되면 그냥 자고 일어나면 올라오다 보니까 그게 지금 주식시장의 뭐 지금의 트렌드로 알고 있는데 그게 잘못된 거죠. 이제 조정 나올 때가 됐고 그거를 얼만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정도쯤에서 이 정도쯤은 됐나? 시장이 괜찮나? 그런 쪽에서 흐름 나올지 그거 보면서 대단히 더 좋기 때문에 뷰는 뭐 똑같습니다. 예, 조정 시점은 계속 또 늘릴 준비를 하고 그렇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고점 많이 올랐다고 어떻게 어떻게 그런 분들 보게 되면은 뭐 최근 매수가 여기에요. 막 올라가면서 따라가셨던 분들이에요. 하지만 큰 수익 나신 분들은 뭐 이제 쭉 해서 변화가 들어왔을 때 뭐 큰 이상 없이 가져갔고 거기다가 이렇게 가져오다 보니까 물론 지금 수익률이 뭐 플러스 50% 된 게 이번에 조정 때문에 한 40% 이런 식으로 30% 날려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다시 비중을 늘려서 수익을 늘릴 기회인지 아니면은 이거 지금에도 팔고 저 밑에 AI 버블이래 버블한데 원래 맥주의 거품과 주식시장의 거품은 즐겨야 맛입니다. 버블은 제대로 즐겨야 맛인데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는 거죠. 근데 그걸 가지고 버블 하게 되면 저희는 약간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는데 그걸 잘 이기는 것도 잘 또 타는 것도 하나의 투자가 될 수 있겠다. 라는 관점 쪽에서 오늘도 좀 정신없을 거예요. 변동성도 좀 커지고요. 잘 가보시죠. 뭐 이렇게 크게 걱정하실 상황은 저는 아닌 것 같고 그런 쪽에서 조금 좀 덤덤하지만 눈은 냉철하게 바라보면서 시장의 기회들을 찾을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고요. 오늘 저처럼 비실비실 되지 마시고 꼭 건강히 잘 챙기시고 오늘도 화이팅! 너무 시장에 말리지 말자 화이팅! 다시 한번 화이팅! 외치면서 오늘 저희 파워시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는 너무 감사하고요. 내일 7시 반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